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픈VPN을 AWS EC2 인스턴스에 구축을 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연수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연수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의 공부 목표는 AWS EC2 인스턴스에 오픈VPN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원리를 이제 하이레벨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이해한 거를 실습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프라이빗 IP로 접근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클라이언트는 AWS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 IP로 접근을 못하는데 오픈VPN을 사용하게 되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AWS의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이 프라이빗 IP를 제 컴퓨터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VPN을 이렇게 활성화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이 VPC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IP를 호출을 하면 저희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클라이언트 VPN 문서를 보다가 클라이언트 VPN은 오픈VPN 기반 클라이언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제 오픈VPN 서버를 사용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오픈VPN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를 하려고 직접 이 VPN 서버, 오픈VPN 서버를 구축하고 오픈VPN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수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AWS EC2 인스턴스와 VPC, 그 다음에 프라이빗 네트워크, 라우팅 테이블, 테라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테라폼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실습하는 환경을 테라폼을 구축을 했어요. 제 테라폼 코드는 저의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GitHub에 테라폼이라는 디렉토리에 가보시면 이제 테라폼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EC2 IAM, 유저 데이터, 그리고 VPC 이렇게가 있는데 제 테라폼을 설명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코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PN이 무엇이지라고 계속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얕은 수준을 이해하기로는 가상 그리고 사설 네트워크의 합성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사설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사설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제 내부 간 네트워크 통신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통신까지 제어하는 걸 VPN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VPN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또는 하드웨어 장비가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일컬어서 VPN 서버 또는 VPN 게이트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VPN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이 게이트웨이는 가상사설 네트워크 VPN을 만들고 거기에 IP들을 할당해서 각각 네트워킹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제어에 필요한 라우팅 규칙도 이 VPN 게이트웨이가 직접 설정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니 가상사설 네트워크와 사설 네트워크는 무슨 차이가 있지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는 결론은 가상사설 네트워크는 이 사설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한 번 더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설 네트워크도 가상사설 네트워크 안에 속할 수 있더라고요. 왼쪽 PC 기준으로 이 PC는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속하기 때문에 사설 네트워크 IP도 가지게 되고 만약 가상 사설 네트워크에 조인을 하게 되면 이 가상 사설 네트워크 IP도 둘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사설 네트워크도 통신하게 되고 이 가상 사설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설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도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마치 나는 사설 네트워크 두 군데에 속한 것처럼 이 PC는 느끼게 되죠. 이처럼 다른 사설 네트워크에 접근해야 되는 사례에 VPN이 가장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상사설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오픈VPN은 VPN 프로토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VPN이 여러 가지 동작 모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모드가 터널 모드입니다. 그래서 터널 모드는 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으면 이 출발지와 도착지 간 전용 터널, 즉 전용 회선을 만들어서 이 회선으로만 서로 통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픈VPN은 이 터널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터널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크 통신까지 담당을 하게 되죠. 이 터널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크 통신은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데이터를 탈취하더라도 암호 키가 없으면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오픈VPN 터널 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원리를 살펴볼게요. 아까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터널을 조금 분해를 해보면 이 오픈VPN 게이트웨이가 중간에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지, 도착지에 대한 트래픽을 중간에 대리인처럼 행동을 해서 중간에 트래픽을 받고 그 다음 해석하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지 IP가 다른 도착지에 있는 사설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게이트웨이가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전의 그림을 보면 이 PC가 다른 사설 네트워크에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VPN 서버가 가상 네트워크에 있다면 이 VPN 서버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대신 받아서 대신 전달해주면 마치 이 PC는 내가 이 사설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이 되죠. 그래서 저는 터널보드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패킷을 조금 더 뜯어보면 출발지 입장에서 도착지는 10.5잖아요. 하지만 패킷을 까보면 도착지는 233으로 되어 있습니다. 233이 뭐냐? 게이트웨이 주소예요. 아까 보시면 여기 233 보이죠? 233이 실제로 도착지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개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 도착지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추가 IP 헤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IP 헤더에는 실제 도착해야 되는 도착지 IP 헤더가 있고요. 이 정보는 암호화돼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게이트웨이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픈VPN 게이트웨이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할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고요. 오픈VPN 게이트웨이는 이 초록색 오픈VPN에 해당이 되는데 이 오픈VPN으로 데이터를 오게끔 터널 인터페이스와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할 거예요. 이 설정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올 때 이 터널 인터페이스로 데이터가 오게 되고 터널 인터페이스에 온 데이터는 오픈VPN이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다음 라우팅하게 됩니다. 즉 아까 봤던 이 그림이 되죠. 중간에서 패킷을 해석하고 도착지 라우팅하는 그 그림이 되는 겁니다. 오픈VPN 서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먼저 이 터널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만들어진지 좀 살펴볼게요. 인터페이스 목록을 조회하시면 터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터널 인터페이스의 IP를 보시면 10.8.0.1로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오픈VPN 서버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픈VPN 서버 설정인데 좀 더 실습할 때 살펴보겠지만 오픈VPN이 만드는 가상 상설 네트워크망 대역을 10.8.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게이트웨이 주소를 10.8.0.1로 설정이 된 거고 이 게이트웨이 주소가 결국은 이 터널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터널 인터페이스를 지금 본 거고 이쪽으로 데이터가 오게끔 즉 VPN 호스트가 이 VPN 게이트를 거칠 수 있도록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좀 봐볼게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은 IP 라우트로 볼 수 있고 여기서 터널 인터페이스만 필터링 걸어볼게요. 그러면 10.8.0대 대역은 이 터널 인터페이스를 거치게끔 설정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터널 인터페이스로 흘려서 오픈VPN이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결국 정리하면 이 VPN 게이트웨이 터널 모드에 대한 하이레벨 수준은 VPN 게이트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라우팅을 해주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모바일과 그 다음에 DB 서버 간 통신을 한다고 하면 중간에 이 가상 4차 네트워크를 만든 게이트를 거쳐서 라우팅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오픈VPN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었고, 이걸 직접 실습을 해볼 거예요. 내용이 좀 길지만 실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테라폼을 실행을 하면 이스트 인스턴스 2개와 인터넷 게이트웨이, 나트 게이트웨이, 서브넷 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트 인스턴스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지고요. 엔지닉스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주소만 가지고 있고, 오픈VPN은 퍼블릭에 있기 때문에 퍼블릭, 프라이빗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트 인스턴스가 바로 세팅이 되도록 제가 유저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엔지닉스 유저 데이터와 오픈VPN 유저 데이터 넣어놨는데 이게 실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원인은 못 바뀌었지만 이걸 수동으로 한번 각각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실행을 하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오픈VPN 설치하고 EGRS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존을 마치고 EGRS를 일반 계정에 복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UFA를 비활성화하게 됩니다. EGRS는 오픈 SSL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싸한 도구예요. 그래서 저희는 실습 과정에서 인증서를 좀 만들 거예요. 그 만드는 작업 디렉토리를 제가 홈 디렉토리에 옮겨놨습니다. 오픈 VPN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픈 VPN 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인증서 기반 상호 인증을 사용할 겁니다. 상호 인증은 클라이언트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오픈 VPN이 맞는지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이 오픈 VPN이 해킹당해서 해커가 위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용하려고 하는 오픈 VPN이 맞는지 그 인증을 거치게 되고요. 반대로 오픈 VPN 입장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속한 클라이언트가 맞는지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인증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상호 인증을 저희가 할 건데요. 그 기반을 인증서로 할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인증서와 서버 인증서 저희 2개가 필요합니다. 오픈VPN 상호 인증처럼 비슷한 사용 사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AWS 클라이언트 VPN에서 인증에 대한 문서를 보시면 이제 상호 인증 인증서 기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아까 발표 자리에서 본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인증하고 서버도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상호 인증을 한다는 말이고요. 이 상호 인증에 대한 문서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인증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인증서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인증서와 서버 인증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증서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CA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클라이언트 인증서나 서버 인증서를 만들려면 신뢰받는 CA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대부분 유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히 예제이기 때문에 Self-Signed CA를 만들 겁니다. Self-Signed CA는 내가 스스로 CA를 만들어서 인증한다는 의미예요. 저희는 AJ이기 때문에 Self-Signed CA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CA를 만들게 되면 CA에 대한 인증서 그리고 CA에 대한 프라이빗 키가 만들어지고 이 2개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인증서와 서버 인증서를 저희가 만듭니다. Self-Signed CA에 대해서 설명은 이 오픈VPN 커뮤니티 문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가 Self-Signed CA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문서를 보고 만들어라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인증서 생성 방법은 저의 GitHub에서 도큐멘트라는 이제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에서 이제 목차에 보시면 인증서 생성이라는 목차가 있어요.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어떻게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고 할게요. 아까는 인증서의 위치를 확인한 거고, 이 인증서가 실제로 잘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OpenSS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OpenSSL x509라는 커맨드를 사용하면 저 인증서가 잘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저희가 만든 CA 인증서에 대한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A는 아까 커먼 네임을 입력했죠. 커먼 네임이 이슈어 발행자에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설정했던 알고리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익스포트 아까 입력을 했죠. 샤566 그 다음에 타운 곡선 EC를 설정했는데 이 알고리즘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인증서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SSL S509를 입력했을 때 내용이 안 나온다면 인증서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해서 인증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인증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만드는 과정은 세 가지예요.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이 CA한테 인증서 생성 요청을 전달합니다. 이런 정보로 인증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인증서 생성 요청을 하게 돼요. 그걸 CSR이라고 하고요. 이제 CA는 CSR을 받아서 정보가 맞으면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이 CSR에 맞는 인증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만들어진 인증서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가 되면 다시 말해서 이 CSR이 서버에 대한 CSR이면 인증서는 서버 인증서가 되는 거고요. 이 CSR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즉 사용자에 대한 인증서 CSR이라고 하면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도 이제 클라이언트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과정은 같고요. 이 정보가 어떤 거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되는지, 서버 인증서가 되는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 만들어 볼 거예요. CSR이랑 그 다음에 승인까지 이렇게 해볼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서버 인증서와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대한 만드는 과정 명령어는 저희 아까 CA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인증서 그리고 클라이언트 인증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명령어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다른 거는 이제 서버 인증서를 만들 때는 이 승인 과정에서 서버라는 인자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만들 때는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인자를 쓰게 됩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과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어도 거의 비슷하고요. 자, 먼저 서버 인증서부터 만들게요. 그래서 이거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CSR을 만들겠다는 제너럴 리퀘스트입니다. 이제 먼저 작업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서버 도메인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제이기 때문에 CA와 동일한 서버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입력 프롬프트 확인창이 나오는데 그대로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SR과 그 다음 CSR에 매칭되는 프라이빗 키가 만들어졌다고 나오게 되고요. 직접 이 위치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PKI 아래에 리퀘스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CSR이 만들어지고 프라이빗 디렉토리 안에 매칭되는 프라이빗 키가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이거를 실제로 CA한테 전송을 해야 돼요. 그림을 보시면 저희는 이 CSR을 저희 사용자 PC에서 만든 거고요. 실제로 승인할 때는 CA가 위치한 CA PC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AJ이기 때문에 CA와 그리고 이 CSR을 만드는 사용자 PC와 동일해요. 그 부분이 실제로는 다르고요. 저희는 이제 이 CSR이 CA에 전송됐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승인은 sign request, 약자인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디렉토리로 이동하신 다음에 저희가 서버 인증서를 승인하겠다. 그런데 이제 서버 이름을 저희가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입력을 하면 이제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S를 입력을 하면 이제 인증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인증서 issued라는 디렉토리 안에 issued라는 디렉토리 안에 서버 인증서가 만들어집니다. 인증서이기 때문에 오픈SSL 검증 명령어가 잘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하신 다음에 인증서 위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현재 위치에서 server.crt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서버 인증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인증서가 잘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만들게요. 클라이언트 인증서도 과정은 같아요. 다만 명령어에서 이 클라이언트 인증서 승인만 다릅니다. 그대로 이걸 아까처럼 동일하게 입력하고 클라이언트 이름은 이제 클라이언트 1으로 할게요. 클라이언트 1으로 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클라이언트 CSR이 만들어지고 프라이빗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승인을 하면 되겠죠. CA 컴퓨터에서 CA 컴퓨터로 왔다 가정을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1에 대한 CSR을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인증서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PKI 디렉토리에 issued 가보시면 아까 만든 서버 인증서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인증서 방금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 인증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만들었으니 이제 실제로 이걸 각각 서버 관리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저희 주면 되고요. 저희 줬다는 가정 하에 이제 오픈 VPN 설정을 할게요. 서버 인증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저희가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를 가지고 저희는 오픈 VPN을 이제 실행하면 되는데요. 아쉽지만 오픈 VPN 설정을 저희가 좀 손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VPN에 대한 설정이 담긴 이 conf라는 파일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오픈 VPN 서버 설정은 저희 GitHub 도큐멘트에 오픈 VPN 설정이라는 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 오픈 VPN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CA 인증서, 서버 인증서, 그 다음에 서버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되는데 몇 분 전에 저희가 만들었었죠. 거기서 만든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먼저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요.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붙여 넣으시면 저희가 만든 CA 인증서, 그리고 서버 인증서, 서버 프라이빗 키가 복사가 되는데, 이제 복사되는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오픈 VPN 기본 설정 경로예요. 여기 보시면 오픈 VPN 기본 설정 경로에 저희가 인증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개 파일이 필요해요. 그게 두 번째 4-2에 있는데, 이 목차는 오른쪽 위에 이걸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4-2가 DH 파라미터 생성하고 복사하는 과정이에요. DH 파라미터는 이 VPN에서 데이터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암호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 파라미터 없다면 이제 암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인증서 만들 때 사용했던 명령어 EJRSA를 사용해서 만들면 되는데요. 이게 매우 좀 오래 걸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명령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그대로 입력하면, 저는 지금 이미 있기 때문에 덮어쓰기 하려고 하는 거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막 생성을 합니다. 근데 한 1분 넘게 걸려서 저는 이제 미리 생성을 해서 복사를 했고요. 인증서가 있는 파일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사했던 인증서들 아래 DHPM이라는 암호화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무결성을 검증을 할 때 또 필요한 키가 있습니다. 이건 옵션인데 이제 저는 미리 넣어놨습니다. 이제 옵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오픈 VPN이라는 명령으로 저희가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 인증서가 있는 경로에서 오픈 VPN으로 명령어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오픈VPN에 필요한 파일은 총 5개고요. 그리고 설정 파일이 담겨져 있는 파일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server.conf라는 파일이 있어요. 깃허브에. 그래서 이 파일이 제가 테라폼을 만든 환경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파일입니다. 네, 현업에서 사용했을 때는 이게 기본 파라미터만 설정되어 있어서 꼭 파라미터를 설정하셔서 현업에 적용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테라폼에 맞게끔 변경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좀 심한 실습에서 할 건데 이 라우팅에 대한 설정도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VPN 라우팅이라 함은 저희가 이 VPN에 호스트가 붙으면 이제 제 로컬 PC를 할게요.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데 이 붙은 상태에서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트래픽 라우팅은 누가 하냐? VPN 게이트웨이, 즉 VPN 서버가 하게 되는데 저희가 라우팅 규칙을 추가하지 않으면 여기만 붙고 이렇게 트래픽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VPN 라우팅 설정 규칙이 저희 server.conf 보시면 142, 143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142, 143번째 줄, 이 푸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VPN은 이 대역대로 라우팅을 하겠다라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라우팅 규칙은 뭐냐면 저희 그 테라폼을 만든 VPC 대역입니다. 그래서 140번대, 170번대가 있고 이 클라이언트가 VPN을 타고 봤을 때 이렇게 라우팅을 해주겠다라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server.conf에 라우팅 규칙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커널 파라미터를 수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픈 VPN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래픽을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이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냈을 때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발지가 정말 원하는 목적지로 이렇게 라우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커널 파라미터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이 라우팅이 되지가 않아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타고 왔을 때 내부적인 라우팅 테이블에서 터널 인터페이스로 오고 터널 인터페이스로 온 거는 오픈 VPN이 처리하겠죠. 그리고 내부 처리를 한 다음에 실제 목적지에 이렇게 라우팅을 하도록 전달을 해야 되는데 커널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안 됩니다. 라우팅이. 그래서 그 커널 파라미터가 IP forward라는 파라미터고요. 저희가 이 명령어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IP forward 있죠? IP forward를 1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명령어 srctl-p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로 설정이 돼야 제가 오픈 VPN에서 IP 라우팅, 다르게 말하면 포워딩이 됩니다. 여기까지 실행하신 다음에 저희 이제 오픈 VPN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실행 명령어 제가 미리 만들어놨는데 시스템 스타트로 오픈 VPN을 데몬으로 실행할 수 있고요. 시작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됐죠. 그리고 잘 실행이 되는지는 스태츠 명령으로 액티브 러닝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액티브 러닝이 아니라면 이제 실행이 안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설정을 하나하나 다시 봐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 설정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server.conf를 만들었고요. 이제 서버에 대한 설정을 만들었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오픈 VPN 게이트웨이에 붙기 위한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설정 파일 문서는 저희 도큐멘트에 클라이언트 설정 파일 생성이라는 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 하시면 되고요. 전제 조건은 CA 인증서, 클라이언트 인증서, 클라이언트 프라이빗 키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걸 생성을 했죠. 그래서 생성한 걸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key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 서버, 오픈 VPN 서버를 실행할 때 생성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만든 th.key를 저희는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작업 디렉토리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client configs라는 디렉토리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 디렉토리의 클라이언트 configs라는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파일스에는 클라이언트 설정 파일이 저장이 됐고, 이 키스라는 디렉토리는 이 전제 조건이 필요했던 파일들을 다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클라이언트 인증서 CA 인증서를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면 이렇게 CA 인증서, 클라이언트 인증서, 클라이언트 키가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TA.key 무결성에 확인되는 키를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앞에 수도를 제가 빼먹나 보네요. 이거 수정할게요. 그래서 수도 ch모드 사용할 때 수도를 사용하시고요. 그러면 ta.key가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755를 붙였어요. 실제로는 700을 붙이셔야 될 겁니다. 소유자를 변경시키고. 네, 예제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설정 파일. 클라이언트 설정 파일이 아까 서버처럼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client.conf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이 43번째 줄을 저희가 변경을 해야 돼요. 43번째 줄 보면 이게 오픈VPN 서버 주소인데 제가 change here라고 주소를 달아놨거든요. 이거를 EC2 인스턴스 주소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EC2 인스턴스로. 저 같은 경우에는 테라포 테스트 오픈VPN의 퍼블릭 IP 43번으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복사를 하신 다음에 클라이언트 configs라는 디렉토리에 클라이언트 conf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43번째 줄이었나요? 네, 여기서 저의 EC2 인스턴스 IP로 변경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새로 고침 다시 해볼게요. 제가 잘못 복사할 수도 있으니까. 네, 142번. 네, 맞네요.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해야 될 게, 저희가 인증서와 설정 파일을 가지고 설정 파일을 만든 쉘 스크립트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클라이언트 설정 파일을 지금까지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걸 가지고 설정 파일 만드는 스크립트를 저희 만들 겁니다. 쉘 스크립트 내용 간단합니다. 저희가 CA 인증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인증서 등을 가지고 설정 파일과 이제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매우 간단하고요. 저는 makeconfig.sh라는 파일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쉘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실행 권한을 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u+x로 실행 권한을 줬습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 설정 파일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크립트만 실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make config,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인증서 만들었던 클라이언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클라이언트 1로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1로 했고요. 이렇게 실행하면 아무 오류도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스에 가보시면 클라이언트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인증서와 그 다음에 client.conf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합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걸 저희는 사용을 해야 돼요.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게 오픈VPN 커넥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윈도우에 맞는 커넥터 다운로드 받고 전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URL을 사용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이 파일 업로드를 저희가 맞는 설정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할 때는 일단 캣으로 파일 내용을 읽고 이걸 드래그 앤 드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모든 파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는 OVPN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픈 VPN 커넥트가 확장자가 OVPN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요. 방금 저장한 파일을 열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열면 이렇게 잘 인식이 되고요. 커넥트 버튼 눌러서 커넥트를 눌러주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VPN에 접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그림이 완성이 된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VPN에 붙고 그다음에 VPN이 호스트의 요청이 올 때마다 라우팅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 설정된 라우팅 규칙에 의해서요. 이걸 이제 연습 문제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오픈 VPN을 좀 실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GitHub 메인 리드미에 보시면 이 4번의 연습 문제 풀이라고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이 questions라는 디렉토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오픈 VPN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이제 서버 입장 위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픈 VPN 서버. 근데 클라이언트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봐볼 거예요. 정답부터 보면 answer.md에 있는데 제가 생각으로는 두 가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라우팅 될 수 있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고 윈도우에서는 IP config all로 하시면 이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목록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오픈VPN 커넥트가 보이죠? 10.8.0.6을 가지고 있네요. 이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윈도우는 라우트 프린트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라우팅 테이블이 보이고 이제 필터링을 걸게요. 10.8.0.6 필터링 걸면 지금 이렇게 필터링 걸렸는데 이거에 대한 IP 대역은 이쪽으로 가라라고 지금 라우팅 테이블이 되어 있네요. 이 대역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VPN 게이트웨이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라우팅 테이블 설정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오픈 VPN에 붙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는 저희가 오픈 VPN을 실행하는 이스트 인스턴스 안에 엔지닉스를 실행해 놨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엔지닉스의 프라이빗 IP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안 되겠지만 오픈 VPN 저희가 연결했기 때문에 접근이 될 거예요. 다만 오픈 VPN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가 2번 문제고요. 한번 봐볼게요. 오픈 VPN 이스트 인스턴스에 프라이빗 IP를 복사를 하셔서 오픈 VPN 안에서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엔지닉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픈 VPN을 붙은 상태에서 저 주소로 연결하면 당연히 안 붙겠죠. 프라이빗 IP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2번입니다. 정답부터 봐볼게요. 정답을 봐보면 저희가 오픈 VPN server.conf에 라우팅 규칙을 추가해 주면 돼요. 이 private subnet CIDR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 VPN에 재실행 해주시면 돼요. 이거 오타가 있는데 리스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수정해 볼게요. 오픈 VPN 서버 설정이 있는 곳에 가서 server.conf를 수정해 주신 다음에 저희 IP 대역이 192.168.14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고 이제 리스타트를 해주셔야 돼요.
리스타트를 해 주신 다음에 이게 라우팅이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우팅 전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걸 껐다가 다시 연결시키면 돼요. 이제 라우팅이 전파가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잘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프라이빗 IP 주소인데 잘 호출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중계해주는 역할이 이 오픈 VPN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인데요. 3번 좀 어렵습니다. 3번은 2번하고 다르게 아까는 퍼블릭 이스트 인스턴스의 프라이빗을 접근한 거고요. 다시 말하면 오픈 VPN 자체에 대한 프라이빗 IP로 접근한 거고, 지금은 아예 다른 서브넷에 있는 프라이빗 IP로 접근하려고 해요. 제가 엔지닉스를 하나 프라이빗 서브넷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라이빗 서브넷에 퍼블릭이 없죠. 그래서 프라이빗 IP로 이렇게 호출해 볼게요. 오픈 VPN 이스트 인스턴스에 호출하면 이렇게 호출이 되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호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네, 총 두 가지 설정을 해줘야 돼요. 퍼블릭하고 아까하고 상황이 다른 게, 얘는 오픈 VPN 자체에 있는 프라이빗이고, 여기는 오픈 VPN 아니라 다른 이스트 인스턴스가 있는 대역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문제가 좀 다른 상황이고요. 먼저 일단 서버.conf에서 이 대역대를 추가를 해야겠죠. 170번대네요. 170번대여서 이 170번대를 추가를 해준 다음에 리스타트를 할게요. 리스타트를 하고 오픈 VPN을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켰고요. 그리고 다시 컬을 하면 접속이 안 되죠. 세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다른 거는 대역이 오픈 VPN이 있지 않는 다른 대역이에요. 아까는 오픈 VPN 자기가 있던 대역이고요. 140번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대역, 오픈 VPN 떠있지 않는 다른 대역에 있는 걸 라우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VPN 라우팅 규칙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오픈 VPN이 떠있는 서버에 대한 설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오픈 VPN이 떠있는 IP 테이블을 같이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커레이드라는 규칙을 저희가 추가를 해주면 이제 통신이 될 거예요. 네, 지금 통신이 안 되죠. 그런데 저희가 오픈 VPN이 떠있는 서버에 IP 테이블 마스커레이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수도를 붙여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통신이 됩니다. 방금 저희가 봤던 거는 쿠버네티스 내부적으로 다른 노드 간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와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하시면 네트워킹 공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올바른 방향을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픈 VPN을 설정을 조금씩 보다가 쿠버네티스 IP 테이블 설정과 비슷해서 이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